시그널. 좋은 운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행운을 찾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바로 인생이 무질서하고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연한 계획을 짜도 인생을 흐르는 쉼없는 변화의 물결이 그 계획을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 스스로 어떤 규칙을 세우든 간에 그 규칙을 지키기 어렵거나 지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른 행운을 불러오는 13가지 법칙과 함께 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 항상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것이며 우리는 의지나 판단과는 반대로 자신이 이런저런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일로 화내지 말자. 인생이란 모름지기 그런 것이다. 만약 당신이 좋은 운을 원한다면 당신이 할 일은 13가지 법칙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뿐이다. 행운을 빈다. 내 안에 좋은 운을 깨우는 13가지 법칙. 첫 번째 법칙. 운과 계획을 구분하라. 라스베가스의 딜러 폴라 웰머는 다른 사람이 도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저는 어떤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그건 그냥 기회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제가 본 것처럼 많은 승자와 패자들을 살펴본다면 당신도 그들의 성격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두드러지는 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에서 질 때는 운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겼을 때는 자신이 똑똑해서라고 생각했죠. 승자가 되고 싶다면 인생에서 운이 하는 역할을 예리하게 인식해야 한다. 즉, 운으로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지 말자. 운과 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운을 장담할 수 없을 테고 결국에는 운이 나빠질 것이다. 두 번째 법칙, 빠른 흐름을 잡아내라. 은둔자로 지낸다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은둔자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죠. 운을 끌어들이려면 사건들이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과 접촉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과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는 방관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직접 그 사건들에 뛰어들어 보자. 가장 이상적인 것이 그룹 활동이다. 합창단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어떤 관심사든 좋아하는 일과 관련된 그룹에서 활동해 보자. 꾸준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빠른 흐름 속에서 발견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중에 은둔자 또는 세상을 등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법칙,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라. 인생에서 확실한 패배자가 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위험에 뛰어드는 것, 즉 기대하는 보상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피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위험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뒤 방향을 정한다. 다가오는 운이 좋은 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운일 수도 있다. 만약 불운이 다가온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해 볼 방법들이 있다. 찾아온 운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처음에는 그 운이 행운이든 불운이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네 번째 법칙, 운의 흐름을 잘라내라. 운을 과시하지 말라라는 고대 격언이 있다. 오직 운이 좋은 사람만이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종종 거친 방법으로 이 교훈을 얻는데 그러면서도 잘 따르지 않는다. 이 교훈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이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운을 받아들이는 성공의 비결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법칙, 운을 선택하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운을 선택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투자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투자는 시간이나 약속, 사랑, 돈 또는 그 밖의 형태일 수 있다. 그게 무엇이든 나쁜 패를 버리려면 이 중 일부는 포기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손실을 짧게 끊는 것,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지닐 운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 불운에 부딪히면 그들은 상황에서 벗어나 또 다른 모험에서 더 나은 행운을 찾는다. 여섯 번째 법칙,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아라.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근면한 태도의 근본적인 가정이다. 우리는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에도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 여긴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다.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노력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스스로 산만해도 좋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산만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 그들의 삶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목표 지향은 적당한 수준에서 수용해야 좋다. 행운의 기회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방을 두루 살피고 있다가 기회가 손에 닿는 거리에 오면 다가가 잽싸게 붙들어야 한다. 일곱 번째 법칙,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라. 낙관주의가 최고의 상황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행운은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아는 것을 포함한다. 직업, 인간관계, 금전적 모험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운이 좋은 사람은 첫 번째 법칙을 적용한다. 그들은 계획과 운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군. 내 능력 범위 바뀐 운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거나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운 좋은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분석해 적용한다.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겠네. 이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 최악의 결과는 어떤 걸까?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까?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최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문하고 상황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 만일 태평스럽게 군다면 큰 행운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법칙, 입을 다물어라. 미국의 제30대 대통령 켈빈 쿨로지는 생각을 숨기는 습관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침묵의 칼이라고 불렀다. 쿨로지는 평생 평범하지 않은 행운을 누린 인물로 불필요한 대화가 행운이라는 기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았거나 직관적으로 느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영원한 침묵의 서약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모험을 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 법칙이 주는 메시지는 문제나 계획, 감정에 관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하라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입을 다물어라.